어머, 섬에서 강남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이참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으셨겠네요. 시골에는 상견례할 레스토랑도 없으니 서울로 오시길 잘했네요. 하하하. 이런 섬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정숙 씨는 전라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펜션과 과수원을 운영하며 소박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던 사도는 섬마을을 무시하며 잔뜩 우월감을 드러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든 걸 잃고 섬마을로 내려오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민정숙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펜션과 과수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고요한 이 마을에서 우리는 오직 딸 나영이를 바라보며 사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나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하며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나영이가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가 들려 있었죠. 엄마, 아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거 후식으로 같이 먹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거든요. 환한 얼굴로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는 나영이를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들떠 있어? 나영은 의자를 끌어와 앉더니 손을 모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름은 박도윤이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놀란 얼굴로 나영을 바라봤어요. 딸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거죠. 결혼이라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구나. 나영은 제 말을 듣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도 도윤 씨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말 착하고 저한테도 잘해요. 그 말을 들으니 나영이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나영은 도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말투로 인사하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박도윤입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차라도 한잔하죠.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대화는 처음에는 무난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직장과 나영에 대한 애정을 담담히 이야기했는데 예의 바르고 점잖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대화 중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강남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곳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시 사람들, 특히 강남에서 자란 사람들은 시골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남 자부심, 까다로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라는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이더구만. 사람은 그렇지. 그런데 도윤이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나영이가 섬 출신이라고 상처받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을 감추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엄마, 나 도윤 씨랑 결혼할 거야. 도윤 씨 부모님도 빨리 만나 뵙고 싶대.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결국 걱정을 덮어두었어요.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우리가 나영이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온 날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나영이가 전날 늦은 밤까지 남편과 제 옷을 골라주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죠. 엄마, 아빠, 여기는 서울이에요. 강남이고요. 그러니까 딱 도시적인 느낌으로 입으시면 돼요. 엄마는 이 자켓에 치마가 예쁠 것 같고, 아빠는 이 재킷이 멋져요. 다음 날 딸아이가 골라준 옷을 입고 남편과 함께 조심스레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우아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조금 어색해질 무렵 도윤의 부모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딱 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반짝이고 커다란 액세서리와 고급스러운 옷차림,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죠. 도윤 아버지는 조금 유머러스해 보이긴 했지만 그의 눈빛도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 섬에서 강남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이참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으셨겠네요. 저는 순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나 싶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은 눈치였죠. 맞아요. 시골에는 상견례할 레스토랑도 없으니 서울로 오시길 잘했네요. 하하하. 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노고나 긴 여정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그저 서울 구경이나 하라는 듯한 그들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상견례 자리가 어색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도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영 씨 부모님께서는 펜션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부지런하시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 말을 들은 도윤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습니다. 아, 과수원이요. 그럼 직접 농사도 지으시는 건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지만 딸 나영의 손을 꼭 잡고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희가 직접 키우고 수확한 과일들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신답니다. 펜션도 관광객들이 좋아해 주셔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애써 표정을 밝게 하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서울이야 환경이 다르니 어렵겠지만 저희는 섬에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로도 그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며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로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강남에서 최고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나영이도 문화적인 부분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남 생활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니까요. 나영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딸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이어지는데도 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어요. 저희 나영이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이뤄낸 아이입니다. 도시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길을 열었어요. 그런 아이가 강남에서의 생활 정도는 충분히 잘 해낼 겁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도윤 아버지가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대화는 겉도는 중이었죠. 하하. 예비 사돈도 참. 그러니까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인연 아니겠습니까? 서로 배울 점도 많고요. 좋은 일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 호텔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준비하면 나영이도 기쁘겠죠. 예물은 최고급 백화점에서 준비하고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는 걸로 하죠. 도윤 어머니의 말에 나영이 급히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결혼 준비는 차차 이야기를 나눠가며 조율하면 좋겠네요. 나영이의 의견도 중요하니. 하지만 도윤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도끼로 찍힌 듯 아팠습니다. 딸을 위해 꾹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도윤 씨 부모님이 그러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딸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려 애쓰는 모습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영아.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 끝없이 자신에게 물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윤의 부모가 주도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듯 말한 도윤 어머니는 우리의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결혼식은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 호텔에서 해야죠. 요즘 그런 게 기본이에요. 나영이도 강남 스타일에 적응하려면 이제부터 배워야 해요. 그 말에 남편이 입을 열려 하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물도 그들 마음대로 결정됐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최고급 제품을 고르며 도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예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영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언제나 밝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참을게. 중요한 건 도윤 씨랑 결혼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힘겹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웅장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결혼식은 도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꾸며졌고 우리는 그저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답답함을 삼키며 나지막이 말했죠. 이 결혼식 마치 쇼를 하는 것 같구만. 정작 우리 딸이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나영이를 위해 참고 넘어가야 할 때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딸도 더 나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의 화려함이 끝나자마자 현실은 더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나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명절에 언제 올 수 있어? 이번에 오면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좋겠지. 그런데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엄마, 그게 도윤 씨 부모님이 섬까지 갔다 오면 도윤 씨 너무 힘들다고 가지 말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서울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속이 뒤집힐 뻔했지만 딸의 처지를 생각하며 참고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에는 꼭 오도록 하자. 아빠도 너 걱정 많이 하시고 너 얼굴 보고 싶어 해. 응, 엄마,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도윤의 부모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무리예요.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서울에서 편하게 보내는 게 낫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도 속이 상해서 나영의 전화를 끊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결혼이 뭔지 딸을 데려가 놓고 부모도 못 보게 하네. 너무하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나영이 더 힘들어 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나영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딸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디고 또 참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서운함과 속상함은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걸까요? 마음속에 쌓이는 의문과 걱정이 밤마다 잠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집의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들려갔습니다. 강남에서 부유한 삶을 자랑하던 사돈이 빚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도윤의 부모는 오래전부터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삶을 오래도록 이어왔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사기 위해 매주 백화점을 드나들었고 골프를 즐기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사교 생활에 큰돈을 썼습니다. 도윤 아버지도 고가의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해 타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빚이 쌓여가고 있었죠. 도윤이 한숨을 쉬며 나영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상황이 안 좋아졌어. 아버지가 은퇴한 뒤로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예전처럼 쓰시는 걸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차 할부금에 유지비에 생각보다 힘드신 것 같아. 사돈집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대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상가 분양에 투자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강남 아파트를 잃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울며불며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이 없어진다니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도윤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우린 너무 무리했어. 이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사돈은 그들의 집에서 쫓겨난 뒤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그들의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사돈은 도윤의 집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빚쟁이들이 따라오는 상황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닐 순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셔야지요. 하지만 도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쩌라고. 강남의 그 집도 잃었는데 이제 난 어디로 가라는 거니? 도윤은 깊은 고민 끝에 나영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시부모님, 당분간 엄마 아빠 시골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은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례허식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나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빚쟁이들 때문에 우리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됐고 지금 갈 곳이 없으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가운데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선 아빠랑 상의해 볼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뭐라고? 아니, 우리를 그리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해서 지낼 수 있겠어?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할 게 뻔한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남편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딸 나영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참으면 나영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딸을 위해서라면 참아보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 다음 날 사돈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삶을 잃고 온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여전히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의 첫마디부터 속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방은 준비해 놨어요. 그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긴 하네요. 그래도 집은 너무 오래된 느낌이네요. 요즘 이런 집은 거의 없잖아요. 도시 아파트만큼은 못하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건 맞지만 우리가 손수 고치며 아끼고 살아온 집입니다. 도시의 새 아파트와 비교는 어렵겠지요. 백화점도 없고 문화센터도 없고 여기선 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인지 두 손을 꽉 쥔 채로 말을 아꼈습니다. 딸 나영이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그날 당장 그들을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과 신선한 생선구이, 그리고 정성껏 끓인 국을 내놨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보고 사돈은 한숨을 내쉬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스테이크는 없나요? 이건 다 풀밖에 없네요. 뭐 건강엔 좋겠지만 그래도 도시에선 보기 힘든 음식들이네요. 저는 말을 삼키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남편도 식사를 하면서도 접시를 내려다볼 뿐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의 부모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은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후식으로 먹을 건 없을까요? 달달한 케이크나 디저트 같은 거요. 도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강남에선 식사 후엔 꼭 후식을 먹곤 했는데 여긴 그런 게 잘 없겠지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후식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직접 만든 과일잼이나 갓 딴 과일이 전부였으니까요. 후식으로는 갓 딴 사과와 직접 만든 배잼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으실까요? 도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과는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들의 태도는 전혀 도와줄 기미가 없었고 우리는 식탁을 치우고 후식을 준비하며 한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들 설거지는커녕 후식을 찾고 있네. 우리가 그냥 시중 드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저도 참담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참아야지요. 나영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후식을 내놓은 후에도 그들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들이 후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남편과 함께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이 작은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들과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와 누웠을 때 남편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모이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피곤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돈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함께 과수원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고 그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부스스 일어나자 도윤 어머니가 첫마디로 내뱉었습니다. 아침은 차려져 있는 거죠.
이런 데서는 아침을 간단히 먹나? 그 말에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과수원으로 나가야 해서 미리 간단히 먹었습니다. 준비된 빵과 잼이 있으니 그걸로 드시지요. 도윤 어머니는 대꾸 없이 테이블에 앉아 빵을 집었고 도윤 아버지는 마당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참 좋네요. 이렇게 맑은 공기는 서울에서 느낄 수 없으니. 아, 그렇지. 오늘 과수원 일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도 보낼 겸 저희도 해볼까요? 그리하여 사도는 과수원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해하며 도윤 어머니가 말했죠.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서울에서도 운동 삼아 하는 봉사활동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과수원 일은 그들이 생각했던 단순한 활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사과를 따고 무거운 상자를 들어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 어머니는 허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네요. 어쩌면 이렇게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일할 수 있는 거죠. 도윤 아버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일하는 건 처음이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던 과수원 직원 중 한 명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서울 분들이라 그런 것도 못하세요. 저희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운동 삼아 하신다면서요. 그들의 말에 도윤의 부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와 과수원에서 갓 수확한 과일로 상을 차렸습니다. 키운 닭 중 한 마리를 잡아 구이를 준비했고 장독에서 꺼낸 집 된장으로 국을 끓였어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은 마치 작은 잔치상 같았습니다. 도윤 부모는 식탁 앞에 앉아 어색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 입 맛보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닭고기 정말 부드럽네요. 이렇게 신선한 맛은 처음이에요. 도윤 어머니도 국을 몇 숟가락 뜬 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국에서 나는 향은 뭐죠? 이런 깊은 맛은 백화점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재료로 끓였어요. 그리고 된장은 직접 담근 거랍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맛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실수했어요. 음식을 타박하고 무례한 말을 한 걸 후회합니다. 이건 정말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네요. 도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은 강남에서도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없겠죠.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저희는 늘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요. 단순하지만 건강하게요. 남편도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서울에서 비싸게 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키우고 잡아먹는 게 더 좋은 법이죠. 오늘은 많이 드세요. 도윤의 부모는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과수원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만 살아왔는지, 이런 성실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기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의 부모는 방으로 돌아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건강한 음식, 맑은 공기.
오늘 처음으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부모님도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사돈이 그걸 깨닫고 나영이를 더 이해해 준다면 참 좋겠지. 그렇게 우리는 작은 변화의 시작을 느끼며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의 부모는 섬마을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던 도윤의 부모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함께 펜션을 둘러보기도 하고 간단한 농장 일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미숙함이 가득했지만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도윤 어머니가 도윤 아버지와 함께 과수원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거든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서툴죠. 중요한 건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날은 과수원에 사과를 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은 사다리에 올라 과일을 따는 법을 배우며 땀을 흘렸어요.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상자를 나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어휴,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선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되니 이런 일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그날 저녁 도윤의 부모는 펜션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섬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는 삶도 있네요. 우리는 그저 강남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았던 것 같아요. 집도 차도 옷도 겉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다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도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끊기니 우리가 얼마나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며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모양새네. 그들의 말이 진심이길 바라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들에게 진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영이도 편해질 테니까요. 밤늦게 도윤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이제는 나영이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 아래서 자라서 그렇게 속이 꽉 찼구나 하고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건 그저 나영이와 도윤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두 분도 나영이와 함께 서로 도우며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변화가 고맙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따사로워 섬마을 풍경이 한결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영과 도윤이 섬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모님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생활하는 거 많이 힘드셨죠? 아무것도 없고 불편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도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공기도 좋고 음식도 건강하고 섬 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너도 편견을 좀 버려야겠다. 도윤 아버지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 우리가 강남에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배우고 있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되는 게 아니더구나. 내가 오히려 더 자주 와서 이 공기와 음식을 즐겨야 해. 그 말을 듣고 있던 나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 조금씩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펜션 뒤뜰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주변의 텃밭을 바라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수 키우는 채소와 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서울에선 이런 걸 돈 주고도 못 사잖아. 도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도윤아. 이런 삶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아. 도시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다. 나영은 남편과 시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앞으로는 부모님들 두 분 다 자주 뵙고 섬에도 더 자주 오자.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멀리하는 건 우리만 손해일 것 같아. 도윤은 나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솔직히 이번에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자주 오자. 저녁 무렵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손수 잡은 생선구이를 함께 먹었습니다. 도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의 레스토랑도 이 맛은 못 따라오겠지. 이런 건 정말 배워야겠어. 도윤 아버지도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허례허식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좋은 걸 누리는 게 참된 삶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그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여기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도윤의 부모는 마당의 노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섬마을의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참 좋네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공기도 맑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따라 도윤 아버지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섬에서 배우고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곳의 소중함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올 때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계속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서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의 부모는 환한 얼굴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도윤 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부모는 섬마을의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기뻐했고 도윤 아버지는 과수원에서 능숙하게 상자를 나르며 농장 일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 나영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너희 시부모님도 이제 이곳에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구나. 이제 섬마을은 도윤의 부모에게도 또 다른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람과 함께 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은 맑고 시원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과수원에는 사과나무 가지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영과 도윤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섬에 왔다는 소식은
아침 일찍 우리 집을 설레게 했습니다. 문 앞에서 만난 어린 손자는 이곳의 신선한 공기에 신이 났는지 팔짱을 휘젓고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사과나무 정말 커요. 저도 따보고 싶어요. 저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민이가 제일 열심히 따야 해. 할머니가 맛있는 사과 하나 줄 테니까 힘내자. 도윤도 미소를 지으며 과수원 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언제 와도 참 좋아. 서울에서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여기 공기와 풍경만 봐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야. 우리 아들도 이런 곳에서 자주 뛰어놀게 해야겠어. 온 가족은 과수원으로 나가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어머니는 손자가 사과를 따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가 도윤이 어릴 적에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죠. 도윤 아버지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게 진짜 교육이 아닌가 싶어. 자연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손자는 작은 손으로 사과를 잡고 힘껏 따내며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도 땄어요. 큰 사과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잘했네. 이 사과는 제일 맛있겠다. 모두가 열심히 사과를 따며 웃음을 나누는 사이, 저는 손에 쥔 사과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푸른 하늘 아래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몇 년 전 나영이 선택한 결혼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에서의 상처, 결혼식 뒤의 서러움, 그리고 섬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는 거야.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혼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저는 그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선택한 삶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남편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가족이 함께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지. 온 가족이 모여 사과를 따며 웃고 떠드는 과수원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함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고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커리어식으로 채워진 삶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겉만 화려한 삶이 아닌 마음이 따뜻하고 단단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